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선수의 놀라운 활약이 연일 계속되면서 대체하겠다고 생각됐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해리 맥과이어 선수와의 행보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바이에른 뮌헨은 3일 한국 시각 독일 뮌헨글라트바흐 보루시아 파크에서 열린 보루시아 뮌헨글라트바흐와의 2023-2024 분데스리가 3라운드에서 2대1 역전승을 기록했는데요. 2019년 3월 5대1 승리 이후 4년 6개월 만에 뮌헨글라트바흐 원정 승리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 입단 후 처음으로 90분 풀타임 경기를 뛰었습니다. 공중볼 경합에서 총 8번 승리하며 양팀 최다 횟수를 기록했으며 리커버리는 8회, 가로채기 2회, 걷어내기 2회 등 탄탄한 수비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공중볼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차례 경합에서 무려 8차례나 이겨내 성공률 73%를 기록했는데 뮌헨글라트바흐에선 마르진 프리드리히가 4회에 그쳤습니다. 김민재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며 190cm 장신 공격수인 토마시 츠반차라와의 대결에서도 완벽하게 앞섰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었습니다. 츠반차라는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고 후반 14분 교체됐습니다. 경기 이후 여러 매체로부터 김민재 선수는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김민재에게 평점 7.7점을 부여했습니다. 팀 내 네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고 독일 매체 바바리안 풋볼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큰 활약을 펼쳤다. 뮌헨 수비진에서 벽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김민재는 3라운드까지 모두 선발로 출전하며 팀의 3연승을 일궈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1라운드에서 베르더 브레멘을 4대0으로 격파한 후 아우크스부르크 3대1 승리, 뮌헨글라트바흐 2대1 승리로 마무리 지었죠. 놀랍게도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 오자마자 부동의 주전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특히 붙박이 주전이었던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로 꼽히던 마티아스 데 리히트를 뒤로 밀어냈죠. 이에 많은 독일 언론이 놀라움을 전했고 김민재를 향해 찬사를 던지는 중입니다. 많은 찬사 중 최고의 찬사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웹은 김민재의 경쟁력을 평가하면서 한 선수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프란츠 베켄바워. 이름만으로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영웅. 그는 바이에른 뮌헨 유스 출신으로 1964년 1군에 데뷔했고 1977년까지 14시즌을 뛴 전설적 수비수입니다. 총 584경기를 뛰었고 75골을 넣었고 이 기간에 바이에른 뮌헨은 14회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베켄바워는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있는 동안 2번의 발롱도르를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1972년, 1976년 발롱도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바이에른 뮌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을 넘어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수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김민재를 설명하면서 이런 위대한 전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인데요. 웹은 바이에른 뮌헨에 새롭게 합류한 김민재가 곧바로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3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고 엄청난 금액을 내고 영입한 데 리히트를 주전 자리에서 밀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는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베켄바워의 플레이 스타일을 따랐다. 김민재는 베켄바워의 영향을 받은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과거 김민재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김민재는 나의 롤모델은 베켄바워다. 매우 강력한 수비수였고 경기를 지배하는 데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나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아주 오랜 기간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중심이었다. 나도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마스 투엘 바이에른 뮌헨 감독의 사랑 고백도 소개했죠. 투엘 감독은 나는 김민재를 사랑한다. 매우 사랑한다. 김민재는 매우 빠르면서 용감하게 수비를 한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또 매우 성실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집중력이 뛰어나다. 매우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연일 상종가를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해리 맥과이어 선수인데요. 해리 맥과이어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4일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 후반전 추가 시간에만 2골을 허용하며 1대3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맨유는 아스널전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와 린델로프가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했지만 후반전 중반 이후 맥과이어와 에반스로 교체됐고 결국 경기 종반 수비가 무너지며 연속골 실점과 함께 역전패당했습니다. 맥과이어와 에반스는 맨유의 아스널전 역전패 이후 영국 현지에서 혹평받았습니다. 영국 더선 등 현지 매체는 맨유의 패배는 불가피했다. 맨유가 아스널에 역전패당하는 순간 에반스와 맥과이어는 모두 경기장에 있었다. 맨유 팬들은 맥과이어와 에반스로 인해 맨유의 패배가 필연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와 린델로프로 경기를 시작하고 맥과이어와 에반스로 경기가 끝날 수 있나?
에반스와 맥과이어가 출전하는 것을 보자마자 패배를 피할 수 없었다고 분노한 맨유 팬들의 반응도 소개했는데요. 사실 맨유 팬들의 맥과이어 선수에 대한 분노에 가득 찬 반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시즌이 시작하기 전 김민재 선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이 떠돌 때부터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라파엘 바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로 중앙 수비진을 구축했습니다. 기량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게 고민이었는데요. 주된 결장 사유는 부상. 바란은 리그 24경기를 비롯해 공식 대회 34경기에 나섰고 부상만 3차례 당하며 15경기를 건너뛰었습니다. 마르티네스 역시 부상에 발목 잡혔습니다. 리그 27경기를 포함해 총 45경기를 뛰었지만 지난 4월 중순 부상으로 일찌감치 시즌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백업 자원은 큰 믿음을 주지 못했죠. 특히 맥과이어 선수는 주장임에도 큰 아쉬움을 주었죠. 이번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나서는 맨유는 더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수비진 구축을 원했고 맨유의 최우선 타겟은 바로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지난 6월 영국 더선은 이탈리아 매체 일마티노의 보도를 인용해 김민재가 맨유와 계약을 맺으며 맨유의 여름 이적 시장 첫 영입이 확정됐다. 김민재는 맨유와 계약을 맺기로 동의했으며 7월 1일 클럽에 합류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민재는 주급 17만 5천 파운드인 약 2억 8,200만 원을 받으며 900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연봉 제한을 수락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메르카토는 역시 김민재는 맨유행의 예스라고 했다. 김민재는 이미 900만 파운드, 약 144억 원의 연봉에 이적하는 걸로 합의했다. 라며 김민재가 맨유행에 동의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2% 부족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리라 생각했던 김민재 선수의 영입은 사실상 해리 맥과이어 선수의 잔류 선언 때문에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풍 메르카토는 맨유와 김민재 에이전트 사이 논의가 계속됐지만 현재로선 보류 상태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파리 생제르맹, 첼시도 있다. 당분간 김민재의 앞날은 알 수 없다. 라며 협상이 교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맨유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맥과이어 SNS를 찾아 제발 클럽을 떠나라. 토트넘으로 가. 다른 곳에선 더 많이 뛸 수 있잖아. 우린 널 필요로 하지 않아라고 촉구했었죠. 이 과정에서 맥과이어는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의 현재 팀 내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에 지난 아스널과의 경기는 치명타였습니다. 5년 전 중위권 팀이었던 레스터시티에서 팀을 이끌었던 맥과이어와 에반스 조합이 이번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센터백 조합으로 등장했고 이는 팀의 1대3 역전패를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과 팬들은 이 센터백 조합에 경악했으며 말문이 막힌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맥과이어를 대체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가 될 뻔했던 김민재는 이후 이적한 바이에른 뮌헨에서 완벽하게 적응하며 독일 언론의 연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레아 나폴리는 6일 한국 시간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김민재를 헐값에 영입한 사실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다며 김민재의 뛰어난 활약은 뮌헨 팬들을 감동하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김민재는 더 리흐트를 밀어내고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중앙 수비수로 활약을 펼치고 있다면서 토마스 투엘 감독은 최근 3경기서 더 리흐트보다 김민재, 우파메카노를 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레아 나폴리는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김민재에게 열광하고 있다. 팬들은 정말 강하다. 수비가 괴물 같다. 훌륭한 수비수를 찾은 것 같다. 뛰어난 선수인데 나폴리에선 적은 돈을 받았다. 몸값이 요동친다. 5천만 유로는 헐값이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비라고 극찬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해리 맥과이어의 잔류 선언으로 두 선수는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이에른 뮌헨의 시즌 현재까지의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이 두 선수가 활약에 따라 두 팀의 향후 미래도 무엇이 달라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김민재 선수가 아시아 수비수 최초로 발롱도르 후보에 선정된 것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가 키운 선수지. 더 잘하는 선수가 후보에 선정된 건 당연한 얘기야. 김은 충분히 자격이 있는 선수지. 페네르바체가 세계에 알린 재능이자 세계 최고의 수비수지. 발롱도르 후보에서 새로운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가워. 맨유가 놓쳤던 선수가 저기 있군. 맨유는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선수를 놓치고 최근 경기에서 맥과이어와 에반스로 경기를 마무리했지. 김은 지난 시즌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야. 리그 22경기에 출전한 아르우오보다 훨씬 잘했지. 지난 시즌 최고의 중앙 수비수로 알고 있어. 발롱도르에 왜 호날두는 없는 거지? 맨유는 발롱도르 후보인 케인과 김민재를 놓쳐버렸어. 김은 충분히 자격이 있는 선수야. 지난 시즌 축구를 못 본 건가? 뭘 자꾸 의심하는 거지. 우리 팀에 뛰었다는 게 자랑스러운 선수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